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거부 선언이 잇따르는 지금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을까요? 여민리서치 이은영 대표와 함께 금요일 집중 분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예, 지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왜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이슈가 되고 있느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년 총선에서의 보수층 결집을 위한 어떤 총선용이다라는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시점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이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이 나라를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치를 너무 쉬운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가 아니라 통치군요. 그렇죠. 정치,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노동개혁과 청년실업해서 이 노장 청년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켰고, 또 그 다음에는 전원만과 직장만의 어떤 또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나누고 편가르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정치라기보다는 이 국정 운영하는 그 방식이 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렇게 되면 내 편인 사람만 끌어모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걸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하려는 것과 함께 보수라기보다는 지금 수고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그런 모습. 더군다나 이 지금 역사 교과서를 국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5.16을 혁명으로 볼 거냐, 쿠데타로 볼 거냐라는 이야기가 그게 이상하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거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보수라기보다는 수고의 이해를 대변한다라는 관점은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도 대한민국 정통성의 시점을 헌법에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로 지금 집중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일반 국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조사가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지금 팽팽한 수준으로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머니투데이 더 300과 리얼미터가 공동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네. 지난 12, 13일 날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응답률은 4.4%인데 여기서는 이제 찬성이 47.6%, 반대가 44.7%로 찬성이 약간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조사 말고도 지금 최근에 조사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왔었는데 다른 것들은 반대가 약간 더 높은 수준을 한 2, 3%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신 것이 전체 찬반이었고 같은 기관에서 무당층과 중도층의 여론조사도 또 따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체 의견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세부적인 거를 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훨씬 높아요. 60%가 넘었군요. 62.1%고 찬성은 27.4%로 굉장히 반대가 지금 높은 수준이고, 또 중도층의 경우에 있어서 이념 성향을 물어봤는데 그거에서 이제 중도층의 경우에 있어서도 반대가 55.5%고 찬성이 41%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중도 성향이냐 무당파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반대 의견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있고요. 지금 보면 결과가 처음에 찬성 반대만 물었을 때는 거의 절반 대 절반이었단 말이죠. 4대 4 또는 5대 5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도층, 무당층 같은 정치 세력이 여기저기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 여론이 많은 걸 보면 또 결집된 보수, 이른바 수구 이쪽에 그런 세력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처음에 이게 이제 출발이 보수 대 진보의 이념의 문제로 이게 출발이 됐는데 전국의 이제 대학교 교수들이 집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게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그 프레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학문 자유와 민주주의 문제로 이게 지금 프레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세부적인 요소로 들어갔을 때의 그 응답값이 이제 지금 한쪽으로 균형추가 이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또 야당에서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라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지금 저 조사 시점이 지금 그게 얼마 안 됐어. 지금 아직 이제 여론의 흐름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유동적인 상황인 시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 한 조사는 반대가 48.1%고 찬성이 44.0% 이렇게 나왔어요. 예, 지금 흐름을 좀 따라가 봤는데요. 9월, 10월 그리고 초반 그리고 얼마 전이죠. 12일 여론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대 의견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저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교과서에 국정화라는 그 프레임 자체, 이 사람들의 인식으로 들어가는 프레임 자체가 그 이념 문제가 아니고 학문의 자유의 문제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 추세는 지금 계속 올라갈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 문항 아니더라도 또 그 다른 데서 조원 CNI라는 곳에서 그 조사한 그 다른 문항을 보면은 그게 왜 더 반대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것인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이 국정화된 교과서가 유신 독재라던가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네네. 저건 이제 조원 CNI가 지난 13일 날 조사한 거고 이것도 이제 전국 1000명을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이제 여기서는 유신 독재나 일본 식민 지배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56.7%로 지금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면은 이 국정 교과서의 찬반의 숫자는 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역사적인 사실 오류를 조정하고 또 이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화를 하겠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응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곳에서 조사를 진행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비공감이 48.2%고 공감이 46.1%로 약간 지금 이제 비공감이 지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비공감은. 그렇죠. 비공감이 그 정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이제 그 여론의 균형추가 지금 팽팽하게 4대4, 5대5로 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또 그 대학교의 교수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저 비공감과 반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보수 언론이 최근에 이 국정교과서 프레임을 좌편향 종북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육계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계에 있는 종사하는 이해 관계자들 조사는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반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조사 결과는 좀 별도로 아까 그 조원 CNI에서 그러니까 한 종류의 그 한국사 다양한 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랑 한 종류의 교과서를 선택하는 문제 중에서 어느 게 더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다양한 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54.9%로 그것도 이제 지금 그 국정화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다양성의 관점을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여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에 띄워놓은 거 이어서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계 여론, 경기도 중고교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한 조사입니다. 저거는 이제 지난달 2일에서 10일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이고요. 그 역사 교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1000명 정도, 1009명을 가지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도 3.1인데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3.1% 포인트고요. 지금 보면 92%가 국정화를 반대한다. 10명 중 9명 이상인 거고요. 그렇죠. 그 반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74%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유로 국정화를 반대한다라고 응답한 겁니다. 국가가 역사를 독점하고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에 왜곡된 인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저렇게 반대를 좀 강력하게 저런 숫자는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의 10명 중 9명이 반대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 반대의 강도가 강한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 중고교 역사교사였고요. 전국 단위로 한
조사도 있죠. 네네. 그 김태년 의원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이제 그 중고교 사회과 교사 전체에 대해서 전체가 지금 24,19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문자로 조사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반대 의견이 77.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찬성 의견은 19.8%고 잘모름 2.5%의 비율을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그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저게 이제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인데 저게 대학교로 가면 지금 더 강하게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총 같은 경우에는 국정화 교과서 찬성한다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탈퇴 러시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국정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절대 다수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약간의 조사 결과가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저기는 거의 전수에 가까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 의견이 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부가 국정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사실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권에서 장외투쟁을 선언을 했는데 과연 국민 여론을 좀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예요. 녹록치 않은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장외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이제 대표 시절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한겨울에 한 6개월 동안 장외투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똑같이 지금 새정치연합도 장외투쟁에 매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본다면은 그 당시는 그 4대 개혁학법, 그러니까는 언론개혁, 과거사, 국보법, 사학법 이 네 가지를 그 당시 열린우리당,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이걸 법개혁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버겁게 추진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계 집단의 어떤 이해를 대변하면서 이 사학법 개정의 어떤 장외투쟁을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어떤 이해를 대변하면서 그 긴 시간의 투쟁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어떤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제 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제 약간 장애도로 갈까 말까 지금 이런 고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 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또 그 정상회담이 외교 관련한 현안들이 지금 11월까지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도가 그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곧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안에서 국회의원들의 그 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동력 분산 때문에 장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그 조원 CNI 조사에서도 당대표가 이제 예산안 그걸 감경하고 그다음에 시위, 강경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안 처리 거부하고 강경 시위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44, 부적절하다가 45%로 지금 반반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이 여론의 균형추를 좀 더 반대쪽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48대 뭐 44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고 아까 나온 것처럼 50대 중반까지는 이 국민의 여론을 좀 더 끌어올려야지 장애들로 나갔을 때도 그 지지 동력이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없었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의당이라던가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그 신당 창당을 선언한 천정배 의원까지 야권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야권이 결집은 됐지만 이 투쟁을 어떻게 이제 지속해서 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야권이 결집하는 것과는 또 별도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굉장히 깊게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 국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이제 그 대국민 메시지를 사실 야권의 대표로서 많이 내지를 못했어요. 이 당내 그 분란과 갈등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를 좀 더 활발하게 하면서 여론의 추를 55%까지는 이 반대쪽으로 옮겨 놓는 거를 하면서 장외투쟁의 어떤 플랜을 가져가야 된다. 지금 굉장히 녹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만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야권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 비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 국정화 논란을 남겨두고 출국을 하면서 비판 여론도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거든요. 네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미국 이제 방문을 하고 계신데 그 미국 순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환대라기보다는 따뜻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펜타곤 의장대 공식 의장 사열이라든지 미국 영빈 간에 뭐 박 대통령 사진을 놨다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든 부통령의 관저 초청 오찬이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기존에 했던 그 내용과는 좀 다른 어떤 그 환대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 댓글을 쭉 보면은 뭐 멋있다, 고생한다, 약간 긍정적인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의전적인 그리고 이런 어떤 행사 중심의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댓글들이 달린 반면에 그 나사, 그러니까는 그 미 한국우주국의 고도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가지고 뭐 우주 협력을 동맹의 프론티어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에 대해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다. 국내 이렇게 엉망으로 아몰랑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국내 공학계는 지원도 안 하면서 무슨 우주 협력이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그 의전에는 강한데 정책과 국내 현안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좀 그 댓글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일본 아베 총리와 좀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불균형한 대통령의 자질로서는 균형감이 중요한데 불균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안 더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 지금 토크 콘서트가 정치권에서 지금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요. 이제 화제의 주인공이 지금 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인데 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의원이에요. 이 토크 콘서트, 정치권에서의 토크 콘서트는 정치적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이걸로 이제 큰 대중적 인기와 지지를 모았었는데요.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그렇죠. 청춘 토크 콘서트를 해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이 지금 많이 좀 차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이철희 소장하고 안희정 충남지사하고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자신의 책을 가지고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향후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통합전대를 해야 된다라는 빅텐트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친노의 적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안희정 지사가 또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년 1월의 통합전대에 대해서는 비주류와 주류의 생각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한 번 또 1월이 되면은 이 지금 현재 재신임으로 해서 새정치연합 안에 좀 문제들이 가라앉았는데 내년 1월에 이거를 계기로 또 한 번 요동이 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라는 대담 책을 이제 내서 곧 콘서트를 진행하실 예정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사전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감이고 김문수 전 지사는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김문수 전 자기 지금 수성 그쪽에서 싸워야 될 후보인데 좀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정치연합은 내년 통합전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을 것인가. 또 받지 못하면 이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정치권 이슈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니까 그걸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이밍 시의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게 지금 문재인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의 날을 세우다가 지금 국정화 논란이 한창이고 야권 장외투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빅텐트론을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일반 대중한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 주변에 여러 가지 시각이 굉장히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최소 의석, 그러니까 2008년 수준의 의석밖에는 확보하지 못할 거다. 그게 한 80석 정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관적인. 비관적 전망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주류나 주류나 다 지금 새정치연합 내 굉장히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이 두 분이 다 지금 통합 모임을 이끄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친노도 아니고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닌 의원들 중간에 있는 의원들이 이 당을 위해서 뭔가를 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좀 명확하게 대중들에게 전달될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이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꼭 부적절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간지대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여민리서치 이은영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